미국과 중국이 미국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협상단 대표 류호 부총리를 만난다고 해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윤지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우선 밤사이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밤사이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미중 무역 회담과 관련해서 엇갈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주가도 처음에는 방향을 찾지 못하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 개장 이후 현지 시간으로 내일 중국 부총리를 만나겠다 이렇게 트윗을 올리자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다우지수는 어제보다 150.66포인트 오른 26,49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S&P도 18.73포인트 오른 2,938에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은 47.04포인트 오르면서 7,950을 기록했습니다.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시작이 됐다던데 네. 어떤 상황인지 좀 전해주시죠. 네, 류호 부총리가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 워싱턴 DC 청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등과 함께 고위급 회담을 갖기 위해서인데요. 양측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3개월 만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1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쯤 백악관에서 류호 부총리를 만날 거라고 트위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네소타주 유세를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서 중국과 고위급 협상이 아주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와는 다르게 무역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마냥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죠. 네, 이번에도 빅딜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나마 스몰딜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미국의 핵심 요구는 미국 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 문제 대책 마련과 함께 중국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러한 논의를 거부하는 걸로 알려지면서 현재 가능한 합의는 미국은 관세를 유예하고 중국은 미국 농산물을 사주거나 아니면 환율 조작을 금지하는 환율 협정에 서명하는 방식 등입니다. 부분적인 합의라도 일단 받아들일지 말지는 미국이 결정할 것 같은데요. 이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당장 미 무역 대표부가 오는 15일부터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의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30%로 인상을 할 방침입니다. 이번에는 터키의 시리아 침공 소식도 좀 짚어보죠. 어제 이제 지상군 투입 소식이 전해졌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터키가 쿠르드족 거점인 시리아 북부에서 본격적인 지상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틀에만 민간인 등을 포함해서 약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이 되긴 했지만 터키의 공격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 채택에는 불발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배신했다는 비난 진화에 나서긴 했지만 여전히 군사 개입에는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이 립서비스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노벨상 얘기도 좀 해보죠.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발표가 됐는데 지난해와 올해 수상자에서 2명이 발표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례적으로 2명의 수상자가 한꺼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스웨덴 할리먼은 지난해와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폴란드 소설가 올가 토카르츠쿠와 오스트리아 희곡 작가인 페터 한트케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문학상 심사위원회를 둘러싸고 성추문 파문이 일면서 이 수상자 선정을 연기한 바 있는데요. 올해 수상자 오스트리아의 극작가 펜터 한트케는 이 관객 모독과 베를린 천사의 시라는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난해 수상자인 폴란드 작가 토카르츠쿠는 지난해 태고의 시간들이라는 작품으로 이 영어권 문학상인 맨부커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지혜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